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변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사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특히 KBS, MBC, SBS, JTBC 말이죠. 그러나 특히 MBC와 JTBC는 정말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4대 신문이죠. 조중동, 이러한 원래 보수파였던 신문들도 완전히 독자들로부터 절도 현상이 일어나고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진짜 진실을 밝히는 유튜버들의 실력과 지위가 상승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국민들은 사실은 약하지요. 그 진실성은 있고 또 뭐 실력도 있는 분들도 많지만 진짜 각성과 단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원래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무능한 당이다. 무능하다. 그러나 더불당은 위험한 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국회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파 국민들의 각성과 단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82명은 헌재에다가 기각이나 각하해달라고 탄원을 했는데 26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권성동, 또 누굽니까? 권 원내대표 있죠. 권성동, 또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훗날 어떤 새로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요. 대권 주자들 중에 김문수 장관의 그 놀라움, 철학, 그런 그 신선함, 재발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신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슨 오세훈이라든가 홍준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얄팍함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회주의자들 말이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김문수가 지지도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 경찰, 검찰이 기회주의적 속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하니까 우두머리 수계, 내란 수계 해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그냥 앞다퉈서 뭐 했습니까? 출국 금지 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체포, 뭐 영장 집행, 온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오동훈이 이자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는 진짜 신성시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가 존경을 했습니까? 감히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정경미 이렇게 이름을 불러대지 않습니까? 이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썩어빠진 그런 속성, 좌편향, 종북 세력들 말이지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그리고 엉터리 판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요.
부정선거를 그냥 다 기각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계속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요. 선거 수성이 무려 122건인데 다 패소했어요. 기각당하고 말이지요. 이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의 각계각층에 스며든 이 좌파 빨갱이들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정치 편향성이 이번에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말이죠. 종북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입법부에 국회의원들에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중국으로부터 지금 위협당하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중국 아이들 때문에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들 때문에 집값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중국 돈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심 가는 분들이 많아요. 누굽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씨.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재에 가서 탄핵을 반대하고 각하시켜달라고 외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권영세 아닙니까? 권영세. 나 이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요,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특히 노태학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이들 말이죠. 완전히 이 범죄 집단입니다. 이들 구속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87년도 헌법의 종말과 개헌의 필요성을 지금 전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요. 7장에는 선거관리라고 나옵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요. 군 장성들 봤죠? 곽정근 사령관 별 3개짜리가 완전히 똥별입니다. 똥별. 뭐 이해는 갑니다. 야, 너 내란 선동죄이기 때문에 너는 구속되면 너는 무기징역이야. 뭐 이렇게 겁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런 오합지졸 실체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군 장성이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지시를 했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닐 겁니까? 죽을 각오라도 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에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인데요. 국정원법에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어요. 문재인도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종북 좌파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공수처를 만들었거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 실체를 우리가 파악해서 공수처법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몽하는데 전한길이 한국사 강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라운드 씨, 김영원 씨, 백지원 씨, 또 서정욱 변호사,
또 성창경 전 KBS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파라고 하는 유력 인사들 누굽니까? 조갑재, 정규재 이들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을 못합니다. 과거에 조갑재 씨도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말이죠. 노망이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조갑재, 정규재는 말이죠. 보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번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요. 전라도 사람들,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사람들이 많이 대각성을 했습니다. 특히 전라도에도 2030 세대들이 많이 깨우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 위주로 대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에는요, 언론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가 있는데 또 종교조도 있죠. 완전히 빨갱이 이미 전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중에서 일부 보수로 진보에서 그러니까 보수로 전향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요 많은 그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이 나오는데 물갈이 다 시켜야 됩니다. 물갈이 가속화가 됐어요. 헛소리 팽팽하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보따리 장사들,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좀 참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은 대권의 후보로서 인기가 있을 텐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비수를 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이준석, 안철수 완전 몰락입니다. 이자들은 부정선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참 한심한 인간이야. 이준석이 이 젊은 친구 정신 차리라고 한동훈이 의리배반했어. 완전히 배신자야. 안철수도 배신자. 탄핵을 찬성한 친구 아니야 이거.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선점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더욱다나 이재명이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범죄자 아닙니까? 깜빵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50년 이상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이재명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버렸습니까? 이재명이는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이달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2심에서 1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또다시 2심에서도 나온다면 아마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마찬가지 어떤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률적으로 다시 판결이 된다면 아마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당할 것입니다. 영원히 이재명은 몰락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